모든 순간은 기회의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닥친 불행은 그것을 행복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어느 순간 찾아온 행복은 더 큰 행복을 만들 기회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불행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노우에 히로유키의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입니다. 치과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진정한 행복과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1년에 100번 넘게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행복하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일이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쌓여 있다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마음은 소중하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그 노력 때문에 몸이나 마음에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간의 무리를 해서 뛰어올라 닿을 수 있는 꿈이라면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먼 꿈을 향해 노력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엔 마음만 지치고 상처받게 된다. 나는 너무 큰 꿈을 품어서 무리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버린 사람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일에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된다.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력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들은 성실하다. 인류 경영자라 불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숱한 난관을 극복했을 것이고 인류 스포츠 선수라면 분명 피나는 훈련으로 그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런 배움과 훈련을 노력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들의 노력이 엄청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몰입했을 뿐이다.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일에 재능이 있는 것이다. 재능이라는 것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몰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다. 만약 당신이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 힘들어 라며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멈춰서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인생은 그렇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 당신이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아니, 비난할 수 없다. 애쓰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회사에서 일 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떤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지면 좀 어떤가? 억지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나 나가기 싫은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만 괴로울 뿐이다. 나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면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누구나 새하얀 캔버스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캔버스 위에 어떤 색의 물감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온전하게 나의 자유다. 다른 누가 이런 색은 안 돼, 이런 그림은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색은 안 쓰면 그만이고 자신이 그리기 힘든 그림은 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스스로 이런 색을 꼭 써야 해, 이런 그림을 꼭 그려야 해 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강요가 시작되면 지치고 힘들어지며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는다. 나 자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좀 더 해방시켜야 한다.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살아갈 희망이 솟구칠 것이다. 생기 있고 밝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실제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으로 만들어낸 내 모습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비뚤어진 자존심이나 필요없는 허세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잠시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다음 자신을 불행한 사람 쪽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고난과 문제들의 연속이다. 만약 당신이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오해에 불과하다. 누구의 인생이든 어떤 날은 좀 더 행복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더 불행한 날이 있을 뿐이다. 예기치 못한 불상사에 휘말렸다면 지금 잠시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탓하거나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너무 많이 고민을 하면 없던 문제도 새로 생긴다. 게다가 어떤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때문에 점점 더 부정적인 기분에 휩싸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는 자석처럼 기분 좋은 일을 끌어들인다. 부정적인 생각이 불행을 끌어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을 불러들이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것이다. 그러니 힘든 때일수록 사소한 행복에도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의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조바심이나 분노, 피해의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나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 치과의사인 내가 심리학을 배워 심리치료사로서 책을 출판하거나 강연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처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했다. 당시에 나는 저 사람은 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불만과 불안함으로 우울해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컵 속의 투명한 물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는 물속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컵 속의 물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부어서 엷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방울의 잉크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한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면 마음 전체가 흐려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것, 특히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알려줄까 한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괜찮아를 되뇌는 것이다. 너무 단순한가? 바로 그거다. 단순해지라는 것이다.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해결책도 복잡해질 뿐이다. 잠재의식 속에 괜찮아,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각인시켜라. 그러면 내 생각과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향해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엔 좋은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지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나아가다 보면 그 노력이 보상받는 날은 반드시 온다.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당신의 진솔함과 다정함을 상대방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부정은 긍정을 이길 수 없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이 있다. 그 성격에 대해 사람들은 이 사람 성격은 좋고 저 사람 성격은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격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성격이라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섬세한 사람은 신경질적일 수 있고 상냥한 사람은 우유부단할 수 있으며 올곧은 사람은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행동이 앞설 수 있으며 친절한 사람은 이것저것 나서길 좋아할 수 있다. 어떤 성격이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성격의 단점을 없앨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으나 오히려 단점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성격을 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최소화시키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나는 여기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단언컨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꼭 합격하고 싶었던 시험에 떨어졌다면 극심한 좌절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몰려오는 좌절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파묻혀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라.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당신 혼자만은 아니다. 대부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탈락한 사람이 더 많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감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다음에 있을 시험 준비에 들어간다. 계속해서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다시 준비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다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누군가를 새로 사귀어야 한다면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타인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말솜씨가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호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으로부터 긍정적인 기운을 느끼고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만남이 즐거울 수는 없다.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 가운데 절반은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라면 더욱더 긍정적이어야 한다. 사실 사람들 각자는 나름대로 근심과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만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는 것은 자신의 해결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위로받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해결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의 해결책에 대해 맞장구를 쳐주고 격려해주자.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진정성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원시적인 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뇌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을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매번 지각을 하면서도 계속 늦게 일어나는 것은 늦게 일어나는 행동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는 행동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시작된 행동이 되풀이되면 이제는 반대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바라는 일이 100%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다시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과 행동에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된다. 당신은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아니면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들과 아무 말 없이 지내고 싶은가? 당신에게 어느 날 불행이 닥칠지 행복이 밀려들지 당신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태도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당신의 삶의 추는 행복 쪽으로 더 기울 것이다. 긍정, 살맛나게 만드는 유일한 태도. 인생이 매일 기쁠 수만은 없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다. 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어떤 일 자체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아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슬퍼한다. 같은 달인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이라면 달 자체가 기쁘거나 슬픈 것이 아니다. 달은 그냥 달일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픈 것이다. 상황에 대한 감정은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생긴다. 그림자와 빛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는 짝이다. 슬픔은 기쁨의 짝이고 우울함은 쾌활함의 짝이고 불행은 행복의 짝이고 죽음은 삶의 짝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 슬픔이나 우울함,
불행이나 죽음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기쁨과 쾌활함, 행복과 삶의 다른 면일 뿐이다. 싫든 좋든 같이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친구이고 형제자매인 것이다. 슬픔은 기쁨으로 감싸주면 되고 우울함은 쾌활함으로 위로해주면 되고 불행은 행복으로 안아주면 되고 죽음은 삶으로 보듬어주면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가지 태도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긍정이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사람들은 아직 믿을만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말자. 그 생각만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만약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음의 의식을 진행해 보자.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본다. 양볼을 손으로 짚어본다. 가슴에 양손을 얹어본다. 배를 양손으로 살며시 눌러본다. 허리를 양손으로 쓸어본다. 두 발을 양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본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마주 잡아본다. 이 몇 가지 행동만으로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사와 통한다. 이 감사의 마음을 현실 세계에 표현하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엄마나 아내, 남편이 밥을 차려줬을 때도, 떨어져 있는 당신을 걱정해서 누군가 전화해 주었을 때도, 가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을 때도, 음식점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줬을 때도 항상 고마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면 기쁘다 라고 말해보자. 가족이 빨래를 가지런히 개줬을 때도, 친구가 문자를 보냈을 때도, 동료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줬을 때도,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도, 상대와 무언가 교감이 일어나는 순간 정말 기뻐, 너무 기쁩니다, 기뻐요 라고 말해보자. 고마워나 기쁘다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인 동시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감정은 언제나 교환되는 것이다. 당신의 말로 주위를 밝게 밝히면 그 빛을 받은 주위 사람들의 기분도 밝아지고 다시 그 기분이 당신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준다. 지금까지 내가 찾던 것들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한 가지 태도만 잃지 않으면 되는데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려면 지금의 내 상황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부정은 긍정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